예,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자지구는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만큼 위험한 곳이라는 뜻이긴 합니다만 먼 나라 사는 우리로서는 이번 사태가 좀 느닷없다는 느낌도 없진 않습니다. 이 시점에 하마스가 왜 사실상의 전면전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가자지구 모르는 분은 없을 테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 내 자치지구는 비교적 온건파인 정부가 통치하는 이 서안지구와 무장 세력 하마스가 지배하는 가자지구 두 곳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7년 이후 분쟁은 끊임이 없었지만 1996년 강경파인 네타냐후 총리가 취임하고 2007년 하마스가 집권하면서 피해 보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자 기존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자치지구 두 곳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가자지구라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고립이 불가피한 구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가자지구는 세종시만한 면적의 인구 230만 명이 넘는 밀집 지역인데요. 이스라엘이 둘레에 이런 분리장벽을 세우면서 지상 최대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도 불립니다. 생필품은 물론이고 이 전력 공급도 통제돼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갈등이 아주 컸습니까? 네, 2014년에는 양측의 소년들이 잇따라 살해당하면서 50일 전쟁을 치렀고 2021년에도 알 아크사 사원을 두고 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가 지난해 말 재집권하면서 물리적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명이 알 아크사 홍수인데요. 이 알 아크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3대 성지이자 유대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엔 경찰이 사원을 찾은 팔레스타인 주민을 체포하면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예. 이런 탄압이 쌓이고 쌓였다는 게 하마스가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입니다. 예, 표면적인 명분이 그런 거라면 뭐 총공세에 나선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뜻인가요? 네, 단순한 보복만은 아니라는 건데요. 바로 최근에 조성된 중동의 평화 분위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20년 이슬람권 국가인 바레인, 모로코, 아랍에미리트와 이 아브라함 협약을 맺고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예. 또 최근에는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아라비아와 관계 개선에 나섰는데요. 이 과정에서 입지가 좁아진 하마스가 제동을 걸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화해가 못마땅한 이란의 배후설이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하마스는 또다시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분위기였거든요. 안정과 대탕트, 평화 시대로 가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큰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을 굳이 말하자면 그런 분위기를 막고 싶었던 거겠죠. 예, 뭐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군사력이나 경제력 측면에서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상대가 안 될 텐데요. 전쟁이 얼마나 갈까요? 네, 관건은 대리전 양상으로 확전하느냐 마느냐인데요. 이 개혁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이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보복에 나서기엔 민간인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예. 하마스가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죽이는 것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다만 아주 스마트하게 고도로 정밀화된 작전 자체가 이제 놀라운 것이죠. 하마스 등산이 없어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존재 이유 자체가 무장 투쟁이에요. 예, 하마스가 여러 명의 인질을 잡아가는 게 상당히 변수가 될 듯하고 또 걱정이군요. 더 이상 민간인 피해는 없길 바라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